우주 최초로 직독 직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이어의 암호를 완전히 해독한 국내 유일의 어휘학습서 존버 영단어 어금 특강, 오늘은 49-2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49-2강의 띠은 추럭을 추렉하다, 추럭을 끌다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어근은 무엇이냐면 이 추렉이라는 표현이죠. 이 추렉이라는 단어의 어용 변화가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추렉의 원어민의 사고방식이에요. 추렉의 원어민의 사고방식은 바로 누라, 끌다입니다. 끌다. 끄는 개념이에요. 만약에 연필로 이렇게 끌으면 쓰다가 되는 것이고요. 크레용으로 끌으면 뭐가 돼요? 그리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추렉의 유효마가 바로 이 유렉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유렉의 의미가 뭐예요? 질질 끌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컴퓨터 마우스를 드래그하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야 될 영단어들이죠. 이 12번부터 21번까지 오늘 학습을 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영단어를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단어는 처음에 잘 배워야 실력이 업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심 다이어들은 따로 선생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번째 단어입니다. 트레드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4가지 의미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 트레드라는 표현은 어원이 트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이 트랙이라는 표현이 뭐다? 끌다, 끌고 가다, 끌고 가다. 근데 발을 이렇게 끌고 가면 뭐가 돼요? 걷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질질 끌고 가다, 걷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발을 질질 끌고 가려면 땅에 접촉을 해야 되겠죠? 이 접촉이나 이 접지의 의미도 기본 의미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가 뭐다? 걷다, 걸어가다, 땅을 밟다. 두 번째입니다. 그 걸어가는 걸음 소리, 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타이어에 쓰이면 타이어의 접지면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계단의 디딤판을 우리는 이 트레드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4가지 의미 기본 의미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문맥 예문이죠. ouch, 이 트라블 마이 토 이렇게 나왔어요. 아, 네가 나의 발을 밟았다 이런 얘기죠. 트라블이라는 표현은 뭐뭐를 밟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문맥 예문 두 번째죠. 여러분들 애쉬라는 표현은 재를 의미하죠. 여기서는 담뱃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담뱃재를 추레다는 거는 뭐 담뱃재를 밟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카펫을 뭉개지 말아라. 세 번째입니다. 이전에는 이 길을 슈라드했던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길에 발을 디딘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나는 그의 무거운 트레드를 들었다는 얘기죠.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무거운 발소리를 들었다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이죠. 여기 타이어가 뭐요? 미원 그러면 닳다라는 얘기예요. 타이어가 많이 닳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정 한도인 1.6mm 이하로 닳아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무엇이? 트레드. 타이어니까 뭐가 돼요? 접지면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13번째 단어입니다. 트레드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3가지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트레드 의미가 뭐다? 걷다라고 그랬죠? mir의 의미가 바로 기구 또는 도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걷는 기구가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나 동물이 발로 밟아서 돌리는 바퀴를 우리가 트레드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운동기구의 하나로서 이 트레드밀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러닝머신이 된다는 얘기죠.
시험 문제는 이 세 번째 의미가 많이 나왔어요. 세 번째 의미가. 세 번째 의미가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 단조로운 일이나 생활을 우리가 트레드밀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트레드밀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체육관에서. 당연히 뭐가 돼요? 러닝머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나는 office treadmill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나는 사무실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에서 escape 하고 싶다는 얘기죠. 벗어나고 싶다가 되겠습니다. 14번째 단어입니다. 유렉이라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요거의 네 가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렉이라는 표현은 바로 트랙의 유마라고 그랬죠. 바로 끌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끌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질질 끌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질질 끌다, 질질 끌리다, 끌고 가다, 끌고 오다, 또는 느릿느릿 지나가다, 마우스를 유래가다 의미로 써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장비를 끌어요. 어디를 끌어요? 강이나 호수 등의 바닥에 대고 질질 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바닥을 훑다가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야기를 너무 질질 끌어요. 그럼 뭐예요? 지겹겠죠? 이 지겨운 것 또는 지겨운 사람을 우리는 유rek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일부러 일을 질질 끄는 것은 그 일의 진행을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rek이라는 표현이 방해물이나 장애물의 의미로도 활용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문맥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 의자를 창 쪽으로 뭐 했다? 옮겼다가 되겠죠? 이미 동사를 마지막에 번역하니까 저절로 번역이 되죠? 나는 그 의자를 창문 쪽으로 뭐 했다? 옮겼다라는 얘기예요. 끌고 갔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 미안합니까? 너를 이렇게 먼 길을 all this way 그럼 이렇게 먼 길이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더위 속에서 이렇게 먼 길을 당신을 오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죠. 시간이 끔찍하게도 뭐요? 유rek했다라는 얘기예요. 느릿느릿 흘러갔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갔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입니다. 이 옷은 말이에요. 너무나 길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옷이 뭐한다? 유rek한다라고 그랬죠? 내가 걸을 때 땅에 뭐한다? 질질 끌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질질 끌리다가 되겠죠. 다섯 번째 의문이죠. 그들은 유rek했답니다. 뭐를? 운하를 유rek했대요. 뭐를 찾기 위해서? 실종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운하의 바닥을 훑었다가 되겠죠. 운하의 바닥을 훑었다가 되겠습니다. 예문 여섯 번째죠. 그는 such 유rek은 뭐야? 정말 지겨운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는 주어가 사람이죠. 그럼 보어도 역시 뭐가 나와야 돼?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예, 사람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는 정말로 지겨운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이죠. 우리는 그 남자를 뭐 하게 되었다? 이 유rek으로 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를 뭐로? 유rek으로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그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전망에 방해가 되는 인물, 장애가 되는 인물로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15번째 단어죠. 여러분들, attract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관심을 끌다가 되겠죠? 이 접두어를 이 at라는 단어에서 이 this로 바꾸니까 의미가 어떻게 돼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단어는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 보세요.
핵심 단어 distract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뭐 이런 단어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한 단어가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영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this라는 접두는 away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 away는 뭐예요? 분리나 분산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또한 this라는 접두는 부정은 not의 의미로도 써요. 부정이나 반대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트랙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유라라고 그랬죠? 끌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끌긴 끄는데 뭐를 끄느냐면 바로 attention, 관심을 끄는 거예요. 관심을 끌다라는 얘기예요. 집중력을 끌어모이다 해서 이 표현이 또 집중하다의 의미로도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첫 번째 의미, 부정적 의미가 뭐냐면 정신이 집중이 안 되게 하다, 주의 집중을 산만하게 하다, 혼란하게 하다라는 부정적 의미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에 많이 쌓였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분산시킨다라는 게 되면 스트레스를 분산시킨다라는 얘기는 다시 뭡니까?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기분 전환하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활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요? 문맥에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죠? 문맥에서 구분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일을 할 때 나에게 뭐를 한다? 디스트랙을 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너 때문에 나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 때문에 나는 나의 일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을,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방해한다라는 말이죠. 이게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학생이 교실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문 세 번째를 보시면 그것은 또 하나의 attempt, 시도였다라는 얘기예요. 관심을, 주의를 그 진실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하는 또 하나의 시도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뭘 보세요. 이 몰링이라는 거 있죠? 이 몰링을 하게 되면 나는 뭐다? 기분이 전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16번째 단어입니다. distract이라는 단어의 명사꼴이죠. distraction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단어도 뭐요?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영단어가 되겠습니다. this라는 단어는 부정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고 또 뭐다? 분산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접두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랙은 끌다인데 뭐를 끌어요? 유랑 attention to라고 그랬죠? 집중력을 끌어모으다, 집중하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TIO에는 명사와 전미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면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함, 다시 말해서 집중을 방해하는 것, 짜증나게 하는 것, 부정적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이제 분산을 시켜요. 분산을 시켜준다라고 그랬죠? 그런 걸 뭐요? 머리를 식히게 해주는 것, 기분 전환 또는 오락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얘는 뭐요?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때 distraction이라는 표현은 이 diversion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나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뭡니까? 집에서 뭐 하는 거요? 일하는 겁니다. 집에서 일하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는 many distraction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이죠. 그들의 끊임없는 수다가 그 여자를 distraction 하는 상태로 몰아붙였다는 얘기죠.
그들이 끊임없는 수다로 인해서 그 여자는 짜증이 났다는 얘기예요. 짜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문맥 예문 세 번째죠. 아이들은 나를 오늘 디스트랙션한 상태로 몰아붙였다는 얘기죠. 아이들 때문에 나는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 아이들 때문에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다를 영어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네마 오디언스가 되죠. 영화관 관객이 됩니다. 이 관객들은 뭐를 찾는 겁니까? 디스트랙션을 찾죠. 다시 말해서 머리를 식힐 거리를 찾고 있는 영화관 관객들이 되겠습니다. 이때 디스트랙션의 동의어가 뭐라고요? 바로 이 다이버전이 되는 겁니다. 다이버전이 되는 겁니다. 문맥예문 다섯 번째죠. 이제 파티예요. 파티 즐기려고 하는 것이죠. 파티는 유쾌하게 기분 좋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식혀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기분 전환을 시켜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17번째 단어입니다. extract이라는 표현이죠. 근데 attract의 의미가 뭐다? 관심을 끌다가 됩니다. 근데 접도를 ex를 붙이니까 의미가 뭐가 돼요? 추출하다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단어를 암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핵심 단어 extract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의미. ex라는 접도는 바로 out, 밖으로라는 개념이죠. 여러분들이 trac이라는 표현은 바로 draw, 끌다, 끌어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밖으로 끌어내다가 됩니다. 밖으로 끌어내다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사과에서 즙을 끌어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추출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의 1차적인 의미가 추출하다, 뽑아내다가 됩니다. 추출물을 얻다 또는 명사로 쓰이면 추출물을 우리는 extract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를 밖으로 끌어내요. 이빨을. 그러니까 이를 뽑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 뽑을 때도 역시 extrac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만을 뽑아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발췌하다, 인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발췌하다, 인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맥 예문을 보겠습니다.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입니까? 과다 수분을 공기로부터 빨아들이는, 추출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저널리스트가 뭐요? 기자를 의미하는 말이죠. 기자들은 그럭저럭 힘들게 뭐뭐를 해냈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익스트랙했다는 얘기는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정보입니까? 그 여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어냈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아니스트 그럼 치과 의사가 되겠죠. 치과 의사가 결정을 했대요. 이번에 위섬 테이스 그러면 사랑니가 됩니다. 사랑니를 뭐요? 뽑을 필요가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This article, 이 글은 그의 새 책에서 뭐요? 발췌된 것이다, 인용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extract의 동의어는 바로 sign 또는 이 quote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이에요. 다음 발췌문은, 인용문은 그 여자의 새 소설에서 따온 것이다. 여섯 번째 문입니다. 그들은 be unlikely to 부정사가 뭐뭐 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 여행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뽑아낼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 여행에서 많은 이득, 많은 덕을 볼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오일 익스트랙션 그러면 석유 추출이 되겠죠. 석유를 추출한다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문이에요. extractive industries 그러면 뭔가를 추출하는 사업이니까 채굴업이라는 얘기죠. 채굴업. 18번째 단어입니다. abstract이라는 표현이에요. attract이라는 표현이 보다 관심을 끌다가 되는데 여기 접도 abs를 붙이니까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네요.
바로 뭐야?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abstract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네 가지 의미를 학습을 하고 갑시다. 네 가지 의미를. 이 ABS라는 표현은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뭐뭐로부터 분리해낸다라는 개념이고, 이 track이라는 표현은 뭐다? 끌어내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뭐로부터 끌어내다가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이제 형용사로서요. 그러면 실제가 아닌 현실이 아닌 상상 속 머릿속에서만 끌어낸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추상적인이라고 그래요. 추상적인. 반대표현은 이게 concrete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인이 되겠죠. 이게 추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추상화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이지가 않고 이게 추상적인 것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겠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에서 이 abstract이라는 표현이 바로 어려운 또는 난해한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이제 동사로 쓰이면 어디에서 뭔가를 끌어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뭔가를 끌어내다 바로 이 추출하다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랑 동의어가 되겠어요? extract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중요한 문장을 끌어내면 이것도 역시 발췌하다, 요약하다 또는 명사로 쓰이면 개요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적 이 단어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지식은 지식인데 무슨 지식이다? 추상적인 지식, 난해한 지식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난해한 이론, 추상적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동사로 쓰였네요. 물에서 염분을 뭐하다?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추출하다, 뽑아내다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여자는 메인 포인트를 그 주장으로부터 주된 포인트를 끌어냈다 이런 얘기죠. 19번째 단어요. subtract이라는 표현이죠. 이 sub라는 표현은 바로 under, 아래로라는 얘기고요. 트랙은 뭐다? 끌어당기는 개념이죠. 수나 양을 여기가 0이라고 해보세요.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얘기는 뭐야? 빼다 또는 공제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9에서 6을 빼면 뭐다?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addition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덧셈을 의미하는 말이죠. subtraction은 뺄셈이 되는 것이고 multiplication은 곱셈이 되는 거고 division은 나눗셈이 되겠죠.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은 산수의 basic process, 기본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기본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20번째 단어입니다. detract이라는 표현이에요. detract. 트랙은 관심을 끌다라고 그랬죠? 근데 접도 d를 붙이면 의미가 뭐가 돼요? 줄이다가 됩니다. 줄이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detract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의미를 암기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d라는 접도는 부정, 반대의 의미로도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merit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장점을 의미하는 단어죠. 근데 이게 접도 니를 붙이면 니 merit 그러면 뭐가 돼요? 단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거는 부정, 반대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는 이 down의 의미로도 씁니다. 아래로의 의미로도 써요. 그리고 이 트랙은 유라라고 그랬죠? 끌어당기다 또는 유라 attention to 그러면 집중력, 주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etract이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의나 관심을 끌어모으다의 반대. 그럼 뭐가 돼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개념이죠. 동의어로는 이 diver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본 의미 두 번째입니다. 가치나 명예 등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그래 가치를 뭐요? 떨어뜨리다, 줄이다, 감소시키다, 손상시키다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나의 주의를 그것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Human Rights. 인권운동이죠, 인권운동. 1998년에 그 인권운동은 이 권력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21번째 단어죠. Retraction이라는 표현이죠. Attraction의 의미가 뭡니까? 매력이죠. 근데 여기다 Re라는 격도를 붙이면 비난, 비방의 의미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보세요. Re는 down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래로, 트랙은 drag, 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아래로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사람의 인격 등을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비난, 비방 또는 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난, 비방, 중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의어로는 이 slander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calumny라는 표현이 있고 defamati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문을 보세요. 그 어떤 공적 인물도 비난에서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calumny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방이라고 그랬죠? 비방과 비난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false witness라는 위증입니다. 위증. 이 witness라는 표현이 뭡니까? witness라는 표현이 증언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증언을 해요? 가짜 증언을 한다. 그러니까 위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방과 비난은 죄악이며 위증을 하는 것도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단어들을 반드시 여러 번 복습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